이번 섹션에서는 함수 근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함수의 보관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보관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x, y축에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면 그 포인트를 확실히 지나는 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저기 10개 데이터 주고 5개만 골라서 쓰더라도 그러면 5개는 안 주어진 데이터예요. 주어진 데이터 개수만큼 가까운데 선정된 개수만큼의 데이터를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데이터에서 10개 데이터 갖고 5개만 사용해서 보관식을 만들었다 그러면 나머지 5개는 주어진 데이터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그 주어진 포인트를 지나는 식을 만드는 게 근사식이라 그랬잖아요. 보관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오차가 크면 안 된다 이거죠. 즉 컴퓨터로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하는 건 괜찮지만 실험치를 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는 그거는 엉터리가 된다 이거죠. 엉터리가 된다. 따라서 근데 또 여러 포인트를 10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구차식을 만드는 거죠. 다항식으로 그냥 만들면 구차식을 만드는데 구차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순 엉터리가 된다 이거죠. 또 엉터리가 된다 이게 엉터리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소구간별 근사식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두 포인트 사이로 오면은 이렇게 이어주는 거, 또 이렇게 이어주는 거, 직선 이어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쓰는 거는 주로 스프라임 보관법은 2차 미분식이 연결되는 거죠. 2차 미분식이 연속이다. 3차 스프라인을 쓸 때 2차 미분식이 연속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차 미분식이 여기서 1차 미분식이 같도록 해주고 2차 미분식은 연속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값이 같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 네 포인트를 써먹은 3차 방정식이 돼요. 3차 방정식이 이 구간에 대해서 3차 방정식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 구간에 대해서 이 포인트를 쓴 3차 방정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값이 3차 방정식이면 당연히 값은 일치하고 1차 미분도 일치하고 2차 미분도 일치하고 3차 미분은 어떻게 돼요? 상수가 돼서 불연속이 된다 그랬잖아요. 3차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스프라인에 3차 스프라인 그러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3차 미분은 이렇게 불연속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험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방금 말했듯이 보관법을 써갖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함수의 근사식을 써요. 근사식. 어떤 실험을 이렇게 쭈르륵 해봤더니 우리 보통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으면 눈으로 봐도 대충 이렇게 이런 직선 분포구나. 몇 차 방정식에 해당하는지를 그 분포에서 알아야 돼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커브가 이렇게 치고 있다. 커브가 이렇게 주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2차 방정식 정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억지로 이거는 이제 데이터 5개 주고 4차 방정식 만들면 4차 방정식 만들면 무슨 식이 돼요? 근사식, 저기 보관법식이 바로 되는 겁니다. 보관법식이. 근데 이제 우리 함수의 근사할 때는 되게 선형 1차, 2차 문제에 따라서 3차까지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건 어떤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근사식으로 만들어서 다른 포인트의 값을 추정하는 그거를 근사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 벌써 앞에서 설명을 열심히 했지만 여기 이제 정확하게 또 한 번 더 설명하면 보관법도 주어진 점에 대한 인터폴레이션을 이렇게 하는 건데 실험 데이터 같이 에러를 포함하겠을 때는 근사식을 쓰게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최소 제곱법이라는 걸 씁니다. 최소 제곱법. 어떤 근사식이 근사법으로 만든 그 보관법일 때는 이렇게 포인트를 다 지나가고 근사법은 이렇게 중간 적당히 이렇게 지나간다. 그런다고 적당히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는 방법은 최소 제곱법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 그래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뭐냐면은 자, n 플러스 1개 분점에 fy가 줘져 있다. 여기에 맞는 fx를 구하자.
그러면 그 fx와 주어진 값하고 오차, 여기 델 i라 그러죠. 그죠? 여기서 말하면 이 값이죠. 이 값이 이렇게. 여기는 뭐 델 i가 0이죠. 이 값, 이 값, 이렇게. 이 오차들의 제곱, 오차들의 제곱, 모든 분점에 대해서 i는 0에서부터 n까지 델 i를 제곱해주면 플러스면 이렇게 되죠.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자. 오케이. f 값이 주어져 있고 가정된 p 함수의 오차의 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자. 해서 해서 저건 pn이 n차 방정식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은 다 모든 점을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에러가 0이 되는 거죠. 라그란지 보관법은 같은 결과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최소 제곱법을 쓰겠다. 제곱을 오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왜 오차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게 가장 타당하냐 하는 거를 이제 추정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게 됩니다. 저기서. 근데 이제 각각의 오차가 이게 좀 오차가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은 오차가 갑자기 전압이 팍 올라갔다 그러면은 실험 데이터가 엉터리가 돼요. 옆에서 만약에 그 1층에 다른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풍동을 갑자기 켰다 껐다 했다. 그러면 여기 바로 영향을 받아요. 이게 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제거해 버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각 오차에다가 앞에 가중치를 곱해주는 거예요. 가중치를 곱해주겠다. 그러면 물론 가중치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시하겠다 그러면 오메가 i를 0을 주는 거죠. 정확도가 높은 거는 오메가 i를 크게 맥시멈 무조건 1이죠. 1보다 더 크게 주면 안 되는 거고 부정확 관계에서는 오메가 i를 작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중 최소 제곱법을 쓸 수도 있다 이거죠. 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실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아침에 데이터가 어떻게 이상하니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봤더니 오차가 무지 많더라. 가령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뭐를 측정하고 있는데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전 데이터가 이렇게 엉뚱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별 수 없이 그냥 통째로 빼버려야 되겠다. 그러다 빼자니 좀 그렇고 그러면 이게 자기가 임의로 이 오메가 값을 조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조정해 줘야 된다. 정 못 쓰겠으면 0 해가지고 데이터를 빼야죠. 어제 저녁 내 뭐를 측정했는데 한밤중에 와서 누가 건드려 버렸다. 장치를 안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와서 그냥 실험 장치를 따다다다 건들고 가버렸다. 그러면 이 데이터 엉터리 될 거 아니에요. 엉터리. 우리 쥐가 와서 건든다고 해서 데이터가 오차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풍동실에 보면 시리렌이 있는데 시리렌은 이제 데이터를 직접 측정하는 거 아니고 사진 촬영하는데 그 옆에 가서 쿵 한번 하면 전부 이 사진 화면이 그냥 흔들려 갖고 엉망돼 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세팅을 해야 돼요. 하듯이 그 실험 데이터라는 게 오차가 중요하다 이거죠. 오차가 아주 마찬가지로 여기 풍동실에 가면 풍동 밑에 이렇게 6분력 밸런스 있잖아요. 그러면 밸런스가 그냥 맹콘크리트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별도로 여기 댐퍼 장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쿵쿵쿵쿵 해도 안 울리게끔 이 블록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시리렌 있는데도 시리렌이라는 거 이렇게 풍동 실험에서 이제 거울 반사시켜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밑에 파고 여기다가 무진동 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 무진동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풍동 들어올 때는 밸런스 설치할 때는 이 자리에 이게 들어간다는 걸 알았지만 여기 실이를 할 때는 처음부터 나중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밑에 파갖고 공사를 하기는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무진동 장치는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세팅해 놓으면 거의 금방 지나갈 때 살금살금 걸어다녀야 돼요. 쿵쿵 걸어다니면 진동이라는 게 한번 주면은
진동이 떨다가 제자리로 그대로 오면 좋은데 잘못하면 한번 흔들린 자리가 이렇게 쉽게 되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 민감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살금살금 다니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흐트러진 거는 금방 알아요. 화상이 이게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이게 봐서 빛이 얼마나 민감해요. 이렇게 민감해서 이쪽에서 받고 있는데, 여기 빛이, 이 거울이 흔들려 보면은, 여기 화면이 그냥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옹스트롱 단위로 이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세팅될 흔들리고 나서 다시 본래 1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쉽게 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어쨌거나 저건 실험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보고 이거를 쓸만한 건지 아닌 건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잖아요. 우리 풍동 시험을 한 학생들은 그 데이터 CLCD 측정을 해놓고 봤더니 상당히 엉터리가 많아요.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다 보면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왜냐하면 낙하 001이 실험을 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그냥 저기 교과서처럼 전부 온 동네 책에 그냥 그 커브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측정했더니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거다 이거잖아요. 자, 어쨌거나 부정확한 것에서는 오메가를 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오차를 할 때 이렇게 연속일수로 가정한다 해서 이렇게 적분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디지털로 그냥 전부 서메이션 하는 거예요. 타임에 대해서 등간격이라고 일단 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등간격이 아니면은 우리 다시 이제 이 적분할 때 더하기 할 때 별도로 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 데이터 분석할 때는 대부분 등간격으로 하고 오차를 계산할 때 등간격으로 하고 그거를 전체를 서메이션해요. 우리 이제 좀 더 나중에 실습할 프로그램 할 때도 여기 데이터를 일단 등간격이라고 하고 최소 제곱법을 쓰는 겁니다. 등간격이 아니라면은 여기 데이터 있고 이 데이터 있으면 이 중간치가 이 선적분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다르고 우리는 주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측정하면 타임에 대해서 등간격으로 측정을 하니까 그래서 저건 이렇게 적분을 해서 최소 값이 되도록 한다. 자,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이터 처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쪼져 있다. 처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오차가 들쑥날쑥하게 돼 있다. 이거를 포관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데이터 다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안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몇 차식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6차식이잖아요. 6차식이니까 잘못하고 어디로 이렇게 피크가 튈지도 몰라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쓰려면 이렇게 여기 눈으로 봐도 이게 리니어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6차식으로 간다가 아니고 리니어하게 변하긴 하는데 오차가 좀 꽤 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스케일을 써서 근사식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쓰는 거죠. 이제 나머지 데이터를 추적을 하는 거죠. 측정하지 않은 데이터를 추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리스트 스퀘어 방법이 제일 정확하냐? 그냥 오차를 그냥 다 합하면 안 되냐? 그냥 오차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양쪽 오차 있는 게 그냥 절대값도 아니고 합해버리면 그냥 서로 상쇄돼 버리죠. 상쇄돼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로 될지 몰라요. 곡선이 이렇게 해서 0이 될 수도 있고 이 선이 자, 이 선을 이렇게 가정해도 플러스 마이너스였고 0 되고 이렇게 가정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에서 상쇄돼서 0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곡선이 이건데 당연히 다 합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또 절대값으로 했다. 절대값도 할 수 있잖아요. 절대값도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하고 이렇게 4개 데이터가 되었으면 이 선으로 했을 때 데이터, 이 선으로 했을 때 데이터 이게 서로 절대값 해주면은 서로 상쇄돼서 여기서도 안 된다. 또
뭐 최소 최대를 가지고 해보자. 뭐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도 이렇게 뭐 설정을 전부 해서 보자. 이것도 안 된다. 여러 개 다 해봤더니 결국은 리스트 스퀘어 에러를 제곱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px가 이제 근사식이에요. px를 어떻게 가정할 거냐? 어떻게 가정할 거냐 이거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1차식, 2차식에서 이렇게 1차식이거나 또는 뭐 2차식이거나 또는 3차식이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4차식 그러면 4차식 실험 데이터를 4차식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4차식도 뭐 커브가 이렇게 되겠죠. 4차식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4차식까지 어떤 실험치를 해갖고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는 그 상당히 뭐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근데 이제 근사식을 만들 때는 이제 고차식 m차 대수식으로 만들겠다. i는 그래서 0부터 m까지 여기 xi의 m차 대수식이 되면은 여기 지수가 n개 m차 대수식이 되려면 여기가 m이 아니라 여기 서메이션을 여기가 i승이 돼야 되는데 i승 위쪽에 i 인덱스가 아래쪽이 아니고 지수의 i예요. 지수의 i 지수 i식으로 가정한다 이거죠. 가정한다. 이 페이지를 또 중단하고 가서 수정해가 곤란이 좀 귀찮으니까 자관 여러분 저기 PPT 자료에 뭐 되더라도 여기 i승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i승이 밑에 i가 아니고 개수 i에 대해서 쭈루룩 전개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x를 가정할 때 또 분모 분자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정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잘 없고요. 직교함수. 이제 우리가 x의 다항식이 뭐 수식 다루기가 쉽고 또 적용 범위가 넓으니까 하는데 만약에 주기함수였다. 또는 뭐 음수였다 그러면 임의의 직교함수, gi, 직교함수라는 거는 두 함수를 곱해서 적분하면 0 되는 거예요. 가령 sin 여기다가 쓰면은 sin 3x 하고 sin 2x는 곱해서 적분하면 항공역학 시간에도 이거 나오죠. 적분할 때 2x는 적분해서 해주면은 한 주기 적분해주면 무조건 0 되죠. 그래서 이런 거보다 직교함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sin의 ix 하는 함수는 직교함수 그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는 이제 x제곱 x 3승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3승 가는데 sin ix로 우리가 전개할 수도 있다. 주기함수라면.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풀이의 급수 전개하고 뭐 비슷한 개념인데 저건 해서 그 직교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직교함수라는 거는 2ij 여기 i 또는 j 해서 두 개를 곱했을 때 무조건 두 개가 값이 i하고 j하고 같을 때만 값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은 0 되는 거죠. 그래서 직계함수 결합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x의 다항식을 쓰게 됩니다. x의 다항식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한 페이지를 여기다가 한 페이지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m차 대수식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a0에서부터 a1, a2 쭉 해서 am차까지 x의 m승이 그래서 이런 함수로 표기를 한다. 이거죠. 우리가 직교함수 결합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아까 계속 다항식은 직교함수가 아니에요. 주기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주기함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은 직교함수가 당연히 아니죠. 근데 다른 직교함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직교함수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또 뭐 라그란지 방정식 등이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직교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식에 대해서 훨씬 더 빨리, 그러니까 라그란지 방정식은 우리 저기 공학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근데 베셀 펑션하고 막 그럴 때 시리즈 익스펜션 할 때 배웠는데요. 하면은 이것도 다항식이에요. 라그란지 방정식도 다항식인데 여기서처럼 상수에서부터 ax 제곱하고 있는데 그 결합을 라그란지 1차식, 라그란지 2차식, 3차식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여기 대수 방정식 곧 m차 대수 방정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만약에 다항식으로 했을 때 10차식으로 만들어야 될 어떤 근사식이 있다. 그러면은 라그란지 방정식으로 하면 한 3차식 정도까지면은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거죠. 우리 대수식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차식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2차식 x 제곱이 x의 4승은 어떻게 돼요? 더 뼈조간이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x의 6차식은 어떻게 돼요? 여기 또 더 뼈조간이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자, 라그란지 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뭐 x의 1차식 그러면 2차식 하는 건 x제곱에 저거 뭐 어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3차식 그러면은 3차식은 이렇게 4차식 그러면 이렇게 괄격을 이렇게 해서 줘요. 6차식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 이렇게 헤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사식을 만들 때 훨씬 더 빨리 수렴한다. 이게 빨리. 일반 다항식으로 하면 3차식 이제 짝수 뭐 기함수 계열을 보면은 3차식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5차식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이렇게 가운데 원점을 지나서 뭐 7차식 그러면 이렇게. 근데 라그란지식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라그란지식에서는 3차식 때서부터 이렇게 5차식 되면 여기 한번 굴곡 더 주고 내리고 한 번 더 굴곡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근사식을 만들기가 훨씬 빨리 수렴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그란지 방정식을 쓸 수도 있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는 이제 다항식 가지고만 그냥 합니다. 다항식까지만.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다항식을 가지고 하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어진 데이터 n개에 대해서 p는 니꼬로 a0 플러스 a1x로 표시되는 그 1차 방정식, 다항식.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이제 그 직교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평소에 쓰던 다항식을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면 px 함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a0 플러스 a1x 본래 주어진 yi에서 그 pxi 값을 빼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방정식을 얘기하기는 x의 함수로 표시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의 함수거든. 여기 이제 작업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총 에라 함수의 총 5차의 제곱의 함수. 그러면 i는 니꼬에서 1에서부터 n까지 주어진 데이터의 모든 값에 가정된 함수의 차를 제곱으로 합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찹하고 여기 찹하고 여기 찹하고 이렇게 또 여기 찹하고 이렇게 어차를 합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함수가 뭐가 되냐면 x는 이제 x 주어진 포인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a0와 a1의 함수예요. 자, 여기 작업이 있으니까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a0와 a1의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2차 함수가 되고 이 앞에 계수가 어떻게 돼요? 제곱해주면은 제곱에서 자 제곱에서 뭐 쭈르륵 해주면은 함수가
마이너스로 돼 있지만 사실은 A0에 대해서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곱됐으니까 yi의 제곱 플러스 A0의 제곱, A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1, A2X의 제곱 뭐 이렇게 전개가 쫙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떤 A 값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A0라 그러면 A0의 함수고 A1의 함수니까 A0에 대해서 해보면 이렇게 2차 함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2차 함수를 이 그림을 그려서 미니멈을 찾는 게 아니고 이제 A0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을 하면 여기 2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수 밖으로 나오고 A0에 대한 함수니까 이거를 안의 치를 다시 미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건 니꼴 얼마가 돼야 되죠? 미니멈 되려면 0이 되는 자리, 여기 최소값의 자리. 또 같은 방법으로 A1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A1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여기도 2차 방정식이 여기가 마이너스라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라 그래서 뭐 첫 계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작업해 줬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최소값이 되는 여기가 A1이 되는 거지. 이렇게 A1 값을 찾아야 되겠다. 그죠? A1 값을. 그래서 여기 A1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은 2 밖으로 나오고 안의 치 그대로 진데 A1의 함수니까 그 체인룰에서 안의 치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A에 대해서 XK가 나오니까 XI가 나오는 거죠. XI가. 그래서 앞에 XI가 되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여기 상수니까 그냥 1이고. 그래서 니꼬로 이것도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총 2로 나눠준 거는 0이니까 2배 마이너스가 됐든 뭐 플러스가 됐든 필요가 없고 뒤쪽 함수 정리했더니 양은 니꼬로 첫 번째 항은 yi 모든 y 값을 다 합하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0를 시그마 해주니까 그냥 NA0가 되는 거죠. NA0 여기서처럼이 n번을 합해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거죠. 이거니까 A1은 A1xi 그러면 A1은 밖으로 나오고 시그마 xi가 되는 거죠. 시그마 xi. 자,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식은 표시가 되고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 니꼬르 제로고 여기 보니까 xi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yi에다 xi를 곱해진 거를 1에서부터 n까지 다 합한다. 그 다음에 a0에다가 xi를 곱한 거다. 그 다음에 a1에다가 xi의 제곱을 곱한 거다. 그죠? 여기 뭐 전부 A0, A1이 전부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다시 식을 정리하면 미지수가 A0하고 A1이니까 N의 A0가 되고 시그마 X 다 합해놓은 거예요. X 값을 다 그냥 합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A1이고 우측은 시그마 YI 첫 번째 식이 이렇게 해서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식은 자 A0에 대해서 전개하면 시그마 XI가 되죠. 이쪽 이체가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A1으로 나오고 XI의 제곱을 해주고 자 우측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부호가 바뀌어서 뭐 시그마의 XI에다가 YI를 곱해준 거고 자 해서 이거는 이제 미지수가 A1하고 A0하고 A1이죠. 미지수가 A1하고 A0 두 개 그냥 뭐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연립방정식을 풀었더니 A1은 이렇게 나오고 뭐 여기 뭐 고태요 뭐 곱하기 나누기 여기 계수를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그냥 저건 풀면 됩니다. 풀면 되고 A0는 이제 여기 첫 번째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니까 양쪽으로 n으로 나눠주죠. 그러니까 여기는 y를 다 합한 거를 n으로 나눴으니까 y의 평균값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1이 넘었으니까 또 x의 평균값에다가 여기서 구한 a1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A0와 A1은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서 여기 뭐 시그마라고 표시됐으니까 뭐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뭐 A11 왜 저기 뭐 행렬식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행렬식으로 표시하면 A는 니꼬로 자 여기에 A11 자 A12 여기 1, 2 A21 그죠? A22 22에다가 여기다가
A1, A2, A1, A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니꼬로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 또는 연립방정식을 풀든지 뭐 매트릭스식을 풀든지. 그리고 A0와 A1이 구해졌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PXY에서 1차 방정식 이 식이 되는 거죠. 이 식이 이렇게 된다. 그죠? 자, 여기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아까 그 전개했던 그 함수가 A의 함수로 된다. 그리고 앞에 계수가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미분해주면 최소 변화율에 해당하는 점이 1차 미분해서 이렇게 0 되는 점. 또 P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되는 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조금 전에 했듯이 A, B로 정리하면 방금처럼 이렇게 된다. 그래서 태수 방정식, 2개짜리 태수 방정식이 되고 거기에다가 px는 ax 플러스 b를 대입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이다. 방정식으로 그냥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 계산해야 될 점들이 뭐 이렇게 해서 그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주로 개수도 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값을 계산하도록 돼 있죠. 자, 해서 여기 뭐 쉽게 뭐 샘플 하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뭐 데이터가 XI하고 YI 조졌으면 계산하는 과정을 쭈루룩 이렇게 뭐 해보는 거죠. 그래서 A1 구하고 A0 구하면 본래 그 앞에서부터 계속 썼던 그림이 그 그림의 곡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M차 근사식이다. M차 근사식이 처음에 이제 가정했을 때 우리 1차식으로 그냥 간단히 했을 때는 이런데 PM이 되면은 아까 우리 뭐 I는 거로 0에서부터 M차식까지 우리가 그 I는 거로 0에서부터 N차식만 A 개수가 M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야. 이게 A 뭐 우리 기저 함수를 1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1 있고 x 있고 x 제곱 있고 해서 x m승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fi가 주어져 있다. 최소 제곱으로 쭈르르 해주면 이렇게 PMXI의 제곱이 XI 값을 내줬으니까 이 XI고 여기에 이렇게 XI이고 그렇죠. 여기에 xi는 여기 데이터 개수고 여기 k라고 되어 있죠. k가 여기 그 거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자리죠. 이게 k가 i는 데이터 개수, i는 거리 0에서부터 n까지 해서 n 플러스 1개의 데이터를 전부 에러 값들을 다 가정된 PMX에 대해서 에러 값들을 다 서메이션 하는데 이 시그마는 K 항으로 따질 때는 K다 이거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AJ 값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AJ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미분을 하면 저기 제곱이니까 2로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쪼르륵 전개되어 있는 것 가운데 자, AJ에 해당하는 항은 이거죠. 나머지는 다 뭐 AJ하고 상관없으니까 다 0되고 남는 개수가 XI의 XJ승이 남는 거죠. 이렇게 XI의 XJ승. 여기 뭐 델타 뭐 표현하고 어쩌고 돼 있는데 위식으로 그냥 보면 쪼록 보면 AJ로 미분하면 제로 1, 2 다 없어지고 여기 항만 이렇게 남는다. 그죠? 미분해서. 그러면 식을 보면 이건 니꼬로 제로를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A 값이라도 그 A의 열 벡터를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뒷페이지에 다시 또 수식이 써 있겠죠. 방금 했던 식이 방금처럼 이제 전개를 해봤더니 다시 정리했더니 fx에다가 xi의 j승을 곱해준 거고 여기는 뒤쪽은 j 플러스 k승을 곱해준 거고 그러면 그 항에 따라서 k는 거리 0에서부터 m차항까지 이걸 좀 더 시그마가 이중으로 됐으니까 좀 더 쉽게 풀어서주면 첫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항에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빠져버렸네. 마이너스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부터는 A0가 나오고 I는 0에서부터 M까지 XI의 J승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K에 따라서 전개하니까 K는 0에서부터 해갖고 K는 1일 때 K는 K일 때 K는 M일 때
그러면 이 t쪽 값들은 전부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서 받는 값들이니까 전부 주어진 값이 됐죠. 주어진 값이 됐고, 미지수는 A0, A1, AK, AM 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그 타항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J로 계속 A, J로 미분한다 했으니까 J는 네 거를 0에서부터 대입하겠죠. 0에서부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J는 0, 여기다 0 넣어주면 XI의 제로승, 1승 쪼르게서 XI의 M승 나오고, 여기는 J는 네 거로 제로니까 그냥 F 값만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그 1차식 할 때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J가 1이면 어떻게 돼요? J가 1이면 이제 출발 자체가 여기 J는 1이니까 여기 J는 1이니까 XI의 1승 2승 해갖고 M 플러스 1승까지 하고 F에는 XI를 곱해주고, J가 J 자리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 XI의 J승이고 J 플러스 1이고 쪼그려서 J 플러스 M승이고, 자, fxi에다가 xi j를 곱해주는 거고. 자, m승이다. 그러면 xi의 m승 마지막 항이 m 플러스 1에서 마지막은 x의 2m승까지고 fxm.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매트릭스 식이 되는 거죠. a라는 계수가 있고, 이 앞에 시그마로 전부 합해 놓은 a라는 계수가 있고, 미지수 열벡터 A0에서부터 AM까지가 있고, 이쪽 우변에 F가 있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부 시그마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자, 해서 이제 이 행렬식을 풀어서, 매트릭스식을 풀어서 A 값을 구하면 되죠. A의 인버스를 구해서. 근데 이제 데이터의 개수를 정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제로승, 여기는 1승, 여기는 2승, 해갖고 여기 M승, 가운데 라인으로 쪼로 이렇게 M승이 되겠죠. 여기 이쪽으로 갔다 이거죠. 매번 우리가 구할 게 아니고, 여기 하나 구하면 여기 구해지는 거고, 여기 구하면 이쪽으로 쪼로록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A까지 계산해서 A 개수를 구하면 된다. 그죠? 자, 해서 이제 그 A 개수를 구해서 그 A 개수가 어떻게 돼요? A 개수가 이제 Y는 네 거로 A 제로에서부터 쪼르륵 해주면 되는 거죠. A 제로 플러스 A1X 이렇게 A1X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제 행렬식 아까 주어진 A의 개수 행렬 A에다가 미지수 행렬 솜자 A는 네 거로 F 해놓은 거는 이제 뭐 카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하든 뭐를 하든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차수를 몇 차식으로 할 거냐는 이제 본인이 정해야 되는 거죠. 어느 게 가장 옵티멀하냐 하는 거는 또 뭐 그거를 구하는 것까지는 여기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데이터를 보고 차수를 정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 n을 입력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 데이터 개수가 모자랐다 이보다. 그러면 이건 에러 값들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에러는 없는 거예요. 그냥 보관식이 돼버려요. 보관식.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뭐 5개 주고 4차식 이상을 만들으라 그러면은 4차식 만들면 보관식이 되고, 5차식 만들으라 그러면 오히려 데이터 하나를 빼야 되는 이런 뭐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은 이제 안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을 계산하는 거죠. 행렬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개수가 필요하다면 개수 행렬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고 새로운 x 값에 대해서 y 값을 계산하려면 그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트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걸 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섹션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